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분 혹시 친구들과 이제 만날 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시나요? 네, 보통 뭐 강남역 10번 출구,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막 예. 지하철역과 입구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건물 앞으로 알아, 뭐 예를 들면 회사 앞으로 알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건물 이름을 정한다. 예. 네,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좀 출구가 여러 개인 큰 건물에서나 아니면은 뭐 축구 경기장처럼 굉장히 넓고 좌석이 많은 경우에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또 한강공원에서 또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또 뭐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렇듯 현재 주소 체계보다 더 정밀한 주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주소를 개발한 영국 스타트업을 며칠 전 취재하고 왔습니다. 왓쓰리 워즈라는 곳인데요. 네. 3월 초에 한국에 진출해서 이 얼마 전에 사업 개발 담당자가 방한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네, 왓쓰리워즈 이 업체가 개발한 주소가 3개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왓쓰리워즈가 개발한 주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단어 주소인데요. 이 간단한 세 개의 단어만 있으면 지구상 모든 곳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의 주소가 화폐, 먹기, 역사책입니다. 들었을 때는 정말 아무런 관련 없는 세 그러게요. 가지 단어의 조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주소가 나온 거예요? 네, 먼저 옛날에 무슨 동 이럴 때 썼던 집원 주소는요. 예. 널찍한 토지마다 번호를 매겼던 거고요. 2011년에 처음 등장한 도로명 주소는 이 도로명과 건물의 숫자를 매겼던 건데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주소는 이 다시 토지마다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집원 주소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밀한 정사각형마다 이 토지의 주소를 매긴 건데요. 예. 지구상 모든 곳을 가로 3m, 세로 3m, 그러니까 총 9제곱미터의 토지에다가 이 격자로 나눠서 주소를 부여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총 57쪽의 사각형이 전 지구에서 나온다고 해요. 57조예요. 네. 그다음 각각의 묘자기한 단어 3개를 붙인 건데요. 이 격자 모양으로 나눴다고 해서 격자 주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 격자 주소는 기존에도 있던 건데요. 예.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외우기도 힘든 이 긴 숫자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 왓쓰리워즈의 세 단어 주소는 이 격자 주소의 이런 문제를 친근한 단어들로 활용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한국에 주소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한국어 단어 4만 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 4만 개 가운데 3개를 뽑아서 조합을 하면은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봤을 때 무려 64조 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땅덩어리, 그러니까 바다는 물론 세 단어 주소를 이용해서 이 모든 곳에 주소를 부여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왓쓰리워즈 사업 개발 담당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get rid of negative words, and we get rid of homophones, so words that sound the same but are spelt differently, and we get rid of proper nouns, so names and words like street that could be confusing in the system. 네, 선택된 단어들이 정말 무작위였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약간의 자기적인 알고리즘이 있다고는 합니다. 한국말 가운데서 쉬운 단어는 한국 내에 많이 배치했다고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조합들이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단어는 매우 멀리 떨어뜨렸다고 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튜디오 주소가 화폐, 먹기, 역사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면에 화폐, 먹기, 역사학 이런 것처럼 혼동하기 쉬운 주소가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해요. 멀리 네. 떨어뜨려놨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소를 입력하자마자 이건 인도네시아네 하고 다른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소 체계에서는 비슷한 게 앞에 연달아 있으면 비슷한 지역인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인데요. 이 왓쓰리워즈 측도 이 세 단어 주소가 기존 주소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 병행해서 쓸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소 체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주소 체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현재 이 170여 개국에서 1000여 개 기업이 이 주소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지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 네, 카카오가 왓쓰리워즈의 한국어 서비스 개발에도 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약간의 건의라든지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죠.
바다에서는 이제 영어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영토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좀 뭐 한글 버전을 처음 준비할 때도 그렇게 먼저 시작이 됐었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다에서 이 발생한 여러 가지 레저나 이런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서의 한글 주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고 마스리얼즈에서 그 부분을 잘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일리가 네, 있는 내용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바다나 한강공원 같은 데서 저희 치킨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배달할 때 저희 다리 밑에 있어요. 반대편에 남산이 있어요. 하면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소라 기자가 며칠 전에 지하 실험실에 다녀왔잖아요. 이 내용을 준비했다고요? 네, 제가 강원도 정선에 세워지는 우주입자 연구시설에 다녀왔는데요. 이 무려 지하 1,100m까지 세워지는 심층 연구시설입니다. 네. 기초과학연구원이 총 210억 원을 들인 이 거대 과학 사업인데요. 이 우주입자 연구시설 ARF라고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RF요. 네.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시설이라니 흥미로운데 지하 1,100m까지 내려갔다고요? 네. 왜 그렇게 지하 깊은 곳까지 연구시설을 만든 건가요? 네, 이 연구시설에서 연구하게 될 것들이 암흑물질이랑 중성미자라는 건데요. 예.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측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다른 입자들의 방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입자들은 도달하지 못하고 오직 중성미자나 암흑물질 같은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들만이 조달할 수 있는 이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야지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방해 요소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암흑물질, 중성미자 뭐 보도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뭐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대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 수많은 별, 예. 그리고 별들이 모인 은하, 아니면 성간 가스 같은 거를 될 텐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우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은 27%가 암흑물질이라고 하고요. 또 68%는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을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라고 이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도 이것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암흑물질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조차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렵다고 하고요. 20년 전에 이탈리아 연구팀이 이 윈프라는 물질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것이 암흑물질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연구진의 실험을 재현을 해본 결과 이 이탈리아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암흑물질은 그 정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후보 중 하나가 비활성 중성미자라는 거거든요. 이 중성미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등 전하를 띠지 않는 아주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예.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도 알려졌는데요. 너무 가벼워서 검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 중성미자의 존재를 밝혀낸 이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고요. 또 중성미자의 질량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성미자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것을 밝히는 사람이 차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영순위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시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나요? 네, 전 세계 현재 15개국에서 모두 18개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구시설은 중국에 있는 CJPL로 지하 2,400m 깊이에 위치해 있고요. 예. 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 지하 1,290m에 위치한 이 그랑시소 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윈프의 흔적을 발견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강원도 정선 실험실이 완공이 된다면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연구시설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우주입자 연구시설이 또 있어요. 이 강원도 양양의 지하 700m 깊이에 있는 건데요. 정선보다 많이 얕죠. 그러네요. 이 정선 실험실이 완성이 된다면은 기존의 양양 실험실에서보다 잡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더 좋은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 정선 연구실에서 우주입자의 비밀을 밝혀낸다면요, 이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지식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주입자 연구시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베일에 쌓여있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비밀이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